아하,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를 낳는다. 아이스크림은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 나간 좋은 예이다. 그 출현은 2000년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이미 기원전 62년 네로에게 공급된 것이었다. 네로는 검투 시합을 축하하기 위해 주자를 불러 산꼭대기에서 눈을 가져오게 했고 그의 조리사에게 주며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했던 것이다. 그 후 약 12세기 동안 아이스크림의 흔적은 뚝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르코 폴로가 네로의 가루얼음과 같은 후식의 형식을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져왔다. 2세기 후 메디치가의 연애는 얼음과일이라고 불리는 직미로 유명해졌다. 17세기에 들어 찰스 1세는 왕가의 식탁에 아이스크림을 내는 대가로 프랑스인 주방장에게 400파운드를 지불했다. 이 주방장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을 혼자만 알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1707년 뉴욕 가제트지가 최초의 아이스크림 매점 광고를 냈을 때였다.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시절 집 근처 아이스크림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도리 마디슨은 화이트하우스에서 아이스크림을 순전히 손으로 만들었다. 빙빙 돌리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근 100년 후에 낸시 존슨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후 계량의 계량을 거듭하여 마침내 에스키모 파이가 그리고 아이스크림 위에 초콜릿 시럽을 얹은 냉동 산데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아이스크림의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진보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내 생각이 누군가 다른 곳에서 고안해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허의 대부분은 남이 최초에 깨달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것이다. 남의 아이디어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에 지나지 않은 특허가 실로 많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미 발명은 끝났다고 말하며 70년 전 미국의 특허국을 나온 한 사무관까지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수백만 건 이상의 특허가 접수되고 있고 약 10만 건의 특허가 매년 발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중 6만 건은 이미 특허를 획득하고 있는 아이디어의 계량에 지나지 않는다. 지사의 개발연구소는 부단한 아이디어의 개량을 거듭하고 있다. 에디슨이 최초로 백열램프를 발명한 25년 후 발족한 지사의 연구실은 20년간 전등을 개량하고 또 개량했다. 그들은 1905년 전등의 효과를 25센트나 높이는 새로운 필라멘트를 개발했다. 1911년에는 다시 효력을 높이는 튼튼한 금속 필라멘트가 생겨났다. 1912년에는 새로운 화학 게터가 전구의 검정을 감소시켜 종래의 것보다 소형이라도 일정한 와트 수에 수능되도록 만들었다. 1913년에 가스를 채운 전등이 만들어졌고 1915년에는 필라멘트 코일에 계량이 가해져 구부러진 것을 없애버렸다. 그 결과 전등은 좀 더 밝고 수명이 길어졌다. 1919년에 전구의 끝부분에 뾰족한 것이 없어짐으로써 파손되지 않고 모양도 좋아졌다. 그리고 1925년에는 전구 유리의 흐림이 내부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빛의 확산이 증대되었다.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드리프 다임무러는 1884년에 가솔린차를 발표했고 1851년에는 파날과 루바소가 엔진을 사용하여 세계 최초의 상업 베이스로 올려놓은 자동차를 생산했다. 사전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생산해 판 사람이 찰스 듀이라고 나와 있다. 그는 자기의 제1호 차를 1892년에 만들었고 1895년에는 그 차로 시카고의 제1회 전미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했다. 이때의 적수는 모두가 독일에서 수입한 벤츠였다. 1896년에 이르러 그는 12대의 듀리를 생산해 팔았다. 그러는 동안 헨리 포드는 자기 차를 완성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1903년까지 자기가 만든 차를 발매하지 않았다. 1879년 뉴욕주 로체스터의 조지 셀덴은 가솔린 발동기로 움직이는 도로용 승용물의 특허를 신청했다. 그때는 세상 어느 곳에도 자동차가 없을 때였다. 셀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헨리 포드와 같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생산 개시에 뒤처졌던 것이다. 포드는 초기에 있어 거의 모든 일을 혼자 힘으로 해냈고 생애를 통해 하나의 개량에 또 새로운 개량을 쌓아갔다. 예를 들어 트랙터 제1호차의 최종 설계를 차용하기까지 871개나 되는 유형을 생각했다. 아이디어가 시대를 앞지르는 때도 있다. 레온 퍼콜은 1852년에 자이로스코프를 발명했다. 그것은 단순히 지구는 돈다는 기정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엘마 스페리가 회전 나침반을 발명하자 그것은 항공 및 항해술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당장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되었다. 버트프 톰프슨이 1845년 공기 타이어를 고안했을 때는 전혀 그 필요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그 후 존 보이 달롭이 톰프슨의 발명을 개량한 타이어를 발표했을 때에는 그것이 발전하는 자동차의 수요와 시간이 맞아 떨어져 인정을 받았다. 또 어떤 아이디어가 진가를 발휘하려면 다른 아이디어의 출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의학에 있어서 진찰 기술은 비상한 진출을 보였다.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신체를 탐색하는 기술이 발달한 덕이다. 폐결핵 진단은 X선의 형광판에 의해 흉부안을 순식간에 투시해 볼 수 있게 되어서야 비로소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기능을 관찰하도록 하니 내시 카메라는 계량에 계량을 거듭해 결과를 얻은 좋은 예이다. 기본 아이디어는 렌트겐이 고안한 것이고 후에 에디슨이 개량했다. 그 후 다시 칼 파다슨이라는 무명의 인물이
자택 실험실에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 결과 X선의 형광판이 탄생되었다. 이렇게 뒤를 이어 생겨난 혜택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무릇 신이 맷돌은 회전이 느리다. 아이디어의 진보 또한 흐지부지하다. 인간이 불을 발견한 후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요리는 전혀 진보가 없었다. 그러나 장작을 때는 렌지가 발명되고 얼마 안 되어 그것은 석탄렌지, 가스렌지, 전기렌지로 개량되었다. 지금의 전자레인지는 5파운드의 고기를 4분에, 생새우를 75초에, 케이크를 35초에, 옥수수를 15초에 조리한다. 회니, 파마가 새로운 조리 지도법을 고안하기까지 조리법에는 전혀 개량이 없었다. 그녀는 종래에 차 수저 가득한 한술이라든가 적당히 맛을 낸다는 시계 조리법을 차 수저들, 바닐라 7방을 시계 표현으로 바꿨었다. 부인 잡지는 바로 그녀의 조리법을 따르게 되었다. 다시 1936년 마콜지는 조리 사진을 인쇄해 획기적인 개량을 실시했다. 다른 잡지들도 그것을 따랐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 여성들에게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대부분의 딸들은 부엌에서 어머니를 조금도 돕지 않고 학교를 나오면 곧바로 취직하게 되어 감자 깎는 법, 달걀 삶는 법 등을 모르는 채 결혼하였다. 따라서 그녀들은 부인 잡지의 재료와 양을 보고 조리했다. 개인적인 연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도중에 낙담해서 내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명은 진지한 개량에 의해 완전해진다. 긴 단계가 그 자체로 하나의 발명이다. 피아노 조율사였던 타자기 발명가 크리스도 쇼루즈의 예를 들어보자. 1867년 그는 완성된 타자기를 사용해서 제임스 댄스모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댄스모이는 이 발명품에 자금을 대기로 했지만 아직도 결점투성이인지라 눌루즈는 다시 5년 동안 개량을 거듭해야 했다. 1874년 총기 제조사인 레민튼 앤드 선즈사가 쇼루즈가 고안한 타자기를 발매했다. 피스칼이 계산기를 발명한 것은 쇼루즈의 타자기보다 250년 앞선 일이었다. 이렇게 많은 예를 보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내버릴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용도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증기는 기원전 120년 이집트에서 이미 쓰고 있었지만 이는 단지 장난감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만일 그것을 고안한 알렉산드리아인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용도, 특히 노동력을 경감하는 데 증기를 이용할 수 없을까를 생각했다면 이후 16세기 동안 증기의 혜택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상상을 자극시키고 관심과 의문을 품고 일이나 기계 등의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하라. 이것만으로도 좋은가? 더욱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생각해야 한다. 인간이나 기업이 번영하고 성공한 후에 빠지게 되는 최대의 위험은 과거의 것에 그대로 머무르며 변화하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부단히 번영을 원한다면 아이디어, 기술, 제품, 설비, 서비스도 항상 보다 좋은 것이어야 한다. 창조적 계획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한번 멈춰서서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더 문제를 분석하고 다른 시안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전진하는 방향이 올바르더라도 돌아가는 수가 있다. 상상은 곧 탈선에서 사색이라는 열차를 전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